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전반기라고 부를 수 있는 19라운드가 모두 종료가 됐고요. 이제는 20라운드로 들어갑니다. 후반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K리그1 순위를 좀 보겠습니다. 1위 전북이고요. 2위 대전, 3위 김천, 4위 울산, 5위 포항, 6위 광주, 7위 서울, 8위 안양, 9위 제주, 10위 강원, 11위 수원FC, 그리고 마지막엔 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펼쳐지는 경기들 목록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강원과 대구, 다음으로는 포항과 제주, 전북과 서울이 경기하고요. 이어서 김천과 안양, 광주와 대전이 맞붙는데요. 울산과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클럽 월드컵 참가로 인해서 8월 2일에 연기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경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월 21일 토요일 19시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벌어지는 강원FC와 대구FC의 경기입니다. 먼저 강원FC 상황 보겠습니다. 이내 끊어낸 3연패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양, 포항, 전북을 상대로 3연패를 거뒀던 강원FC는 어려운 서울 원정에서 변화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간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강원이기 때문에 이 3연패를 끊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요. 비록 승리는 아니었습니다만 선취골을 넣었다는 점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입과 전역의 조화가 이루어진 것이 강원에게는 또 다른 장점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대원 그리고 서민우의 전역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 선수의 영입 그리고 모재현 선수의 영입 역시 강원을 생각보다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강윤구, 강준혁, 조진혁 이런 선수들이 훈련에는 참가를 했습니다만 경기 출전은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징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원정을 떠나오는 대구FC 보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순위 최하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8경기 연속 무승을 거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명수 감독 부임 이후로 범위를 좁혀보면 2무 1패라는 성적이긴 하지만 승리가 필요한 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2무 1패라는 성적이 현재 대구의 순위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더더욱 승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중원에 영입된 까를로스 선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여러모로 새 판을 짜고 있는 김병수 감독은 물론 이 까를로스 선수가 적응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지 않는 이상 또 바로 기용할 가능성이 낮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현재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를로스를 기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요. 과연 김병수 감독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김진혁, 이용래, 세징야 이 베테랑 선수들의 출전이 좀 어려운 가운데 대구FC는 또 무승이라는 흐름을 끊기 위해서 또 강원 원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겠습니다. 양팀 라인업은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카운터 내지는 윙어들에게 좀 키를 더 봤습니다. 강원에는 이지호 그리고 대구에서는 정치인 선수를 뽑아봤는데요. 이 두 명의 선수가 좀 잘 활약을 해줘야 물론 이지호 선수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선수들이 좀 활약을 해줘야 양 팀이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또 잘 풀리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강원과 대구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6월 21일 토요일 19시 포항 스틸라드에서 벌어지는 포항 스틸러스와 제주 SK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포항 스틸러스 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순위 5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변화의 종착점이 박승욱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경기 이전과 좀 다르게 또 3백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던 포항. 박승욱 선수의 복귀 그리고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동희 선수의 복귀가 굉장히 또 수비진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동희 선수는 센터백에서만 뛰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박승욱처럼 여러 포지션을 뛸 수 있는 선수가 들어온 경우에는 또 상당히 또 다른 변화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박승욱 선수의 합류가 또 포항에게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것이 포항이 다시 올라갈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3경기 1승 1무 1패의 성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선수들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만델손, 김정우, 조성욱, 이창호 선수 등이 출전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승욱이나 이동희 선수가 돌아오는 건 포항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원정을 떠나오는 제주 SK도 보겠습니다. 제주의 현재 순위 9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제주의 여름은 덥다? 라는 또 의문이 담긴 지난 경기였습니다. 공수 전반에서 템포 문제가 있었고요. 한 명 없는 광주에도 대응이 잘 안 되면서 제주 SK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은 좀 지난 경기 잘 안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직전 경기들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제주가 올라오나 싶었지만 광주에게는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나마 포항이 광주보다는 템포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주가 대응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경각심을 갖고 축구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중요한 건 외인 선수들의 활약이겠죠. 꽤 오랜 기간 기다려서 에반드로 선수와 데닐손 선수가 기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용을 하면서 선수들과 합을 맞춘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매치핏을 이후로 또 출전이 어려운 신상훈 선수까지 잘 올라온다면 제주 SK는 조금 더 좋은 전력으로 시즌을 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최후방 누가 더 잘 리딩 하나에 잡아봤습니다. 포항에서는 전민광, 그리고 제주에서는 임채민 선수인데요. 이 두 명의 베테랑 센터백은 양팀의 수비진을 이끄는 선수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수비진들을 잘 이끌고 얼마나 공격까지 전개하는 데에 그 시초의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풀리는 정도가 좀 많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또 어떤 활약을 이 두 선수가 보여줄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항과 제주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6월 21일 토요일 19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전설 매치 전북 현대와 앱서울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전북 현대를 보겠습니다. 전북의 현재 순위 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누가 전북을 막을 수 있나 라는 점입니다. 2대0 스코어마저 뒤집어내는 전북의 저력은 정말 또 지난 경기에서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선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북 팬들에게는 정말 또 행복한 순간이었을 거고 그 경기를 지켜보는 타팀 팬들은 와 정말 전북 막기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올해 전북을 막을 수 있는 팀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진우 선수의 누적 경고 징계는 다소 아쉬운 점이기는 합니다. 우측 윙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받을 선수가 생기긴 하겠습니다만 전진우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활약을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준준적금 자원들이 또 힘을 흘리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전북에게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승우 선수가 뛸 것 같기는 하고요. 현재 김태환 선수가 지난 경기 부상으로 인해서 교체 아웃이 됐는데 이건 출전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전진우 선수 누적 경고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 못한다는 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정을 떠나오는 서울 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는 7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사진에서도 나오고 있는 클리말라 선수의 적응도입니다. 새롭게 적응해서 뛰어야 하는 클리말라 선수, 점차 적응할수록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기에서부터 많이 뛰기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많은 팬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오자마자 이렇게 뛴다는 게 사실 게임도 아니고 좀 어렵기 때문에 클리말라 선수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또 얼마나 적응이 됐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중원조합 찾기도 서울에게는 꽤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박수일 선수가 전역하면서 최준 선수도 3선으로 기용할 수 있게 됐고요. 기성용 선수도 현재 몸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 이승모 선수도 출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수들 조합을 또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3선 조합을 어떻게 꾸려가면서 또 경기를 치르게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윌리안 선수 출전만 다소 불확실한 가운데 서울은 어느 정도는 완성된 전력으로 전북 원정을 떠납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누가 더 좋은 크랙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승우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승우 그리고 문선민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크랙인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맞대결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증명을 해낼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전북과 서울의 전설 매치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6월 20일 토요일 19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김천 상무와 FC 안양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김천 상무부터 보겠습니다. 김천 상무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신병들의 부대 적응입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신병들 들어가면 신병 보호 기간 두잖아요. 이제 김천 상무의 선수들 신병 보호 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본인들의 영향력을 슬슬 보여줄 때야 할 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병관 선수도 최근에 기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도 기용을 조금 더 잘 해줘야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건 또 중원의 조합 재구성이었겠죠. 김봉수, 서민우라는 엄청난 접을 갖고 있었던 이전의 김천을 생각하긴 좀 어렵겠고 그 조합을 이기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새로운 방법으로 경기를 잡아낼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뭐 정종현 감독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중원 조합 잘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뭐 부상이나 징계까지는 없습니다만 신병들이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김천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안양 보겠습니다. 안양의 현재 순위는 8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김정현의 부재입니다. 누적 경고 징계로 인해서 경기를 뛸 수 없는 김정현 없이 중원의 강도가 어떻게 구성될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김정현 선수가 없을 때 그리고 김정현 선수가 있을 때 안양은 상당히 다른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에 김정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또 유명 감독님께서는 여러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상대적으로 길었던 휴식입니다. 선수들의 체력 회복 기간은 충분했고 더 괜찮은 상태에서 경기를 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좋은 흐름에서 경기를 쉬게 된 것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 한번 쉬어줘야 또 폼이 다시 올라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은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이 조금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한가람 선수 출전이 다소 불확실한 가운데 박종현 선수는 시즌 내내 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정현 선수는 누적 경고로 인해서 출전이 어렵습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키 저는 공격의 지휘자로 잡았습니다. 김천에서는 이동경 그리고 안양에서는 마테우스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 비슷한 듯 다르게 양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조금 더 공격을 잘 이끌어내는지에 따라서 이번 경기가 어떻게 공격이 양 팀의 공격이 풀리게 될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두 명의 선수 어떤 활약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과 안양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경기로 보겠습니다. 6월 20일 일요일 19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광주FC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광주FC부터 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순위는 6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강현의 부재입니다. 전문 3선의 부재를 겪어야만 하는 광주는 누가 이강현 선수의 자리를 메워낼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태준 선수가 입대한 이후에 이강현, 최경록 이 두 명의 선수를 중앙에 뒀던 광주인데 이강현 선수가 경고 2회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뛸 수 없기 때문에 광주FC는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또 대안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팀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 정말 잘 안 무너진다는 점이죠. 어렵겠다 싶었던 경기에서도 정지훈 선수가 골을 넣었고 그것을 끝까지 이강현 선수가 퇴장당했음에도 지켜내면서 정말 광주는 어디서든 하나씩 터진다. 그리고 참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요. 현재 부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뛰지 못하는 선수들도 많은 가운데 광주FC는 꾸역꾸역 또 승점을 따내면서 한 시즌을 버텨가고 있습니다. 원정을 떠나오는 대전 하나시티즌도 보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순위는 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3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점입니다. 초반에 좋았던 흐름이 조금 멀어졌고요. 대전이라는 팀이 투자하는 걸 생각해보면 그리고 현재 스쿼드를 생각해보면 승점 1점이라는 점수에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경고 2회 퇴장으로 인해서 수적 열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분명 또 대전 하나시티즌의 스쿼드를 보면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생각할 볼만한 게 새로운 포지셔닝입니다. 김봉수의 영입으로 인해서 중원의 뎁스가 꽤 강해졌고 물론 부상 문제도 있고 현재 징계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순민 바신 없이 또 원볼란치를 김봉수로 두고 또 4-3-3 전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간단하게만 조금 아이디어로 드는 것 같고요. 현재 임정우 선수 출전 불확실하고요. 밥신과 박규현 선수도 출전이 다소 불확실합니다. 거기에 이순민 선수도 경기 2회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한 상황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은 광주 원정을 떠납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이거 역시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윙어들의 도움이 필요해로 잡았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 양팀의 중앙 미드필더 2명 중 1명씩 이렇게 뽑았을 텐데요. 또 광주에서는 이강현 그리고 대전에서는 이순민 선수가 함께 또 빠졌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윙에서의 파괴력을 조금 더 조명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주에서는 아사니 그리고 대전에서는 서진수 선수를 뽑았습니다. 아사니 선수는 뭐 광주에서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고 대전에서 있는 서진수는 이제 트레이드로 막 영입이 된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얼마나 또 잘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기에 향방이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광주와 대전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라운드 프리뷰 진행해 봤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지금 발음이 좀 잘 안 됩니다. 입술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매번 또 영상을 만드는데 매번 컨디션이 안 좋은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컨디션 관리도 실력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좀 해 보도록 하겠고요. 20 라운드 프리뷰는 여기서 하고 아마 월요일에 20 라운드 리뷰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